정부에서 월세와 수선비용,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세, 월세 모두가 가리지 않고 지원합니다. 한 달에 최대 64만 원부터 124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고 지나가면 너무 아까운 지원금인데요. 많은 분들이 무조건 수급자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몰라서 신청 안 하시는 분들, 내년만큼은 주거급여 제도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콘텐츠 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주거급여를 포함한 모든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복지는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놓치지 말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요. 시니어 콘텐츠 랩에서 여러분들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주거 생활을 위해 주거 급여에 대한 모든 것을 아주 쉽게 정리했으니 월세, 전세, 자가로 사시는 분들은 절대 이번 영상을 놓치지 말고 집중해주세요. 작년에 정부에서 기준 중위 소득이라는 걸 47%까지 올렸었는데요. 올해는 더 올라 거의 10명 중 5명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굉장히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뿐만 아니라 평범한 직장인도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돈을 벌지 않는 대학생분들도 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 지원금을 받아갈 수 있게 바뀌었답니다. 그럼 기준중위 소득이 뭘까요? 국민들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중간이치를 말합니다. 기준중위 소득을 높아질수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도 함께 많아집니다. 정부에서는 기준중위 소득을 꾸준히 올려서 2026년까지 국민 절반 정도가 해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하셔서 주거비 혜택 꼭 받아가셔야 합니다. 기준 중위 소득이 오르면서 소득과 재산을 합친 금액을 말하는 소득 인정액도 함께 올랐습니다. 표를 보시고 본인이 현재 버시는 돈이 가구별 소득 인정액보다 작으면 주거급여 대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본인이 1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월 107만 원 이하로 찍힌다면 주거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부모님과 함께 살고 계시나요? 부모님 소득과 자산 때문에 탈락이 될까 걱정이 되신다고요? 다행히도 부양 의무자, 즉 내 부모님의 자산과 소득은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본인이 주거급여 대상자인지 아닌지 궁금하시다면 본인의 소득만 가지고 소득 인정 금액보다 큰지 작은지만 확인해 보시면 된답니다. 그럼 바로 주거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자가 되면 이제 매월 20일쯤에 지원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때 현재 살고 계시는 지역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데요. 지역별로 1급지부터 4급지까지 다른 기준 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1인 가구라도 서울에서 산다면 34만 1,000원을, 경기 지역에서 산다면 26만 8,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 6인 가구로 서울에서 거주 중이면 최대 64만 6천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표에서 보이는 기준 임대료를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준 중위 소득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비율도 달라지는데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내가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가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기준 중위소득이 30%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실제 임대료와 기준 임대료를 비교해 더 적은 쪽을 지원해 주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서울에 4인 가구가 있는데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인 집에 살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제 임대료를 계산하는 방법만 알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증금의 4%를 12개월로 나누고 월세와 더하면 이게 실제 임대료가 됩니다. 바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보증금 4천만 원의 4%는
160만 원이고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약 13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한 달에 월세 50만 원과 더하면 약 63만 원인데요. 아까 기준 임대료표를 다시 가져와서 보시면 서울 1급지에서 4인 가구 기준 임대료는 약 52만 7천 원입니다. 실제 임대료 63만 원과 비교했을 때 기준 임대료가 더 적기 때문에 52만 7천 원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준 중위소득이 30%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아까와 똑같이 계산하고 나서 자기 부담금만 빼면 되는데요. 자기 부담금은 해당하는 가구의 중위소득에서 30%를 뺀 금액의 30%입니다. 또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는 50대 이 씨는 전세 1억 집에서 거주 중입니다. 이 씨 소득 인정 금액은 월 100만 원으로 찍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아까와 동일하게 전세 보증금은 4%를 12로 나눕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월세가 아니니 따로 월세 금액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전세 1억의 4%는 400만 원이고 이걸 12로 나누면 실제 임대료는 약 33만 원이 나옵니다. 이때 서울 1인 가구 주거급여가 34만 1천 원이니까 비교했을 때 실제 임대료가 더 적으니까 이 씨가 실제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는 33만 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똑같지만 기준 중위소득이 30%를 넘었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 부담금을 차감해야 하는데요. 소득 인정액 월 100만 원의 30%인 30만 원을 빼면 70만 원입니다. 여기서 30%를 곱하면 21만 원입니다. 이것이 이 씨의 자기 부담금인데요. 아까 계산했던 주거급여 33만 원에서 자기 부담금 21만 원을 빼면 12만 원이 남습니다. 이것이 이 씨가 받을 수 있는 실제 주거급여인 것입니다. 방법만 알면 이렇게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전 월세는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되는데 그렇다면 자가 보유 중이라면 어떨까요? 자가로 지내시는 분들은 주기마다 보수 비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도배, 장판, 교체 등 경보수는 3년 주기로 최대 457만 원을 받습니다. 창호, 단열, 난방 등 중보수는 5년 주기로 최대 849만 원을 받습니다. 지붕, 욕실, 주방 개량 등 대보수 경우에는 7년 주기로 최대 124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소득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비율이 다 달라질 수 있는데요. 기준 중인 소득 32% 이하인 경우 수선 비용의 100%를 받을 수 있고 35% 이하인 경우는 수선 비용의 90%를 받을 수 있습니다. 47% 이하인 경우는 수선 비용의 80%를 받습니다. 만약 제주도 본섬을 제외한 육로로 통행이 힘든 지역의 경우에는 비용을 10% 더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는 방법과 주민센터 방문으로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온라인으론 지원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매우 쉽습니다. 검색창에 복지로를 검색하시고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로그인 및 간편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서 주거급여를 찾아주시고 신청하기를 클릭해줍니다. 중간까지 내려와 저소득층 카테고리를 찾으시면 바로 옆에 주거급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를 체크해주시고 아래 저장 후 다음 단계를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복지 서비스도 볼 수 있는데요.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추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제 개인정보 동의 후 안내대로 제출해 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지원을 하실 경우 관련 창구로 방문하셔서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거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를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전월세 지원부터 집까지 보수해주는 주거급여 제도 이번 영상을 통해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혜택을 꼭
받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을 통해 또 뵙겠습니다. 시니어 콘텐츠 랩은 시니어 드라마, 정보승 콘텐츠 등 다양한 영상이 업로드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박대규, 문정우, 고영자, 송현주, 정윤 김경영이었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120세 시대 조신우의 시니어 콘텐츠 랩에 큰 힘이 됩니다.